이재명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에서는 안 될 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아무리 썩고 불패했다 하더라도 이런 분이 성남시장이 되고 경기지사가 되고 또 지금 대통령이고 집권 여당의 대통령으로 나온다는 게 저는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영마 유승환에서 윤석열 후보 국기를 나갔다 그렇게 하고 지성이잖아요. 탄핵 거기에 시기가 멈추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저희가 보겠습니다. 통합신공항은 제가 2005년에 동굴 국회의원이 이강철 선배와 붙어서 처음 되고 그때부터 제가 공약을 했던 거고 8년 만에 법을 만들고 그 이후에 8년이 걸려가지고 군의의성으로 부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이 모든 거를 시작하고 우리 대구 시민들과 같이 추진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부지 확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산을 넘었기 때문에 이 통합신공항 문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시작했던 거를 제가 대통령이 돼서 제 손으로 꼭 끝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제가 굉장히 큽니다. 얼마 전에 군의의성 그 신공항 부지에 가봤는데 상당히 이렇게 좀 높은 해발로 토목공사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대로 된 공항을 짓고 그 공항으로부터 구미 KTX역을 만들고 또 대구하고도 철도와 고속도로 이런 걸로 잘 연결을 해서 그 통합신공항이 정말 우리한테는 그냥 단순히 역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곳에 기업과 산업이 살 수 있는 그런 하늘의 길이 꼭 정말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 공항을 잘 만들면 저는 충북과 강원 남부와 그쪽도 상당 수요를 우리가 끌어올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제가 반도체 미래도시를 남북 경제권에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고민을 한 결과고요. 반도체가 전부 다 메모리 반도체는 전부 다 저 평택, 기흥, 이천 또 청주가 유일한 뭐 경기도가 아니고 전부 다 위에 있는데 그 반도체가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고 엄청난 일자리를 만들고 그 반도체가 앞으로도 메모리 반도체는 잘 돼야죠. 세계 1등 계속 유지해야죠. 소위 말하는 초박빙이라는 걸 유지해야죠. 근데 그 비메모리 쪽에 저는 남북경제권에서 제가 경북대든 영남대든 뭐 경영대든 아니면 전남대든 조선대든 부산대든 동아대든 이 지방대가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저는 남북 경제권의 영원함을 아우를 수 있는 우리 달빛 내륙철도와 멀지 않고 김천 거제간에 새로 짓는 그 서부 내륙 KTX 그 고속전철 거기에 멀지 않는 지역에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도시를 건설을 하는데 정부가 선투자를 50조를 하고 민간으로부터 계속 투자를 빨아들여서 우리가 비메모리를 대만이나 중국이나 미국하고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걸 육성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앞으로 우리 경제의 먹거리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고 저는 우리 맨날 남북 경제권에 대기업 유치한다, 기업 유치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뭐 유턴 프로젝트 같은 거 잘해가지고 바깥에 나갔던 기업들 돌아오게 하는 거 물론 중요한데 여기에 뭔가 큰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않으면 공항 시컷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항은 제가 꼭 마무리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비를 하느냐 마느냐는 지금 법은 광주고 대구고 수원이고 전부 다 기부대 양해 방식입니다. 거기에 약간이 더 인센티브를 정부가 할 수 있는 이 정도로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제가 부산에 가서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부산은 앞으로 김해하고 가덕도 둘 다 갖고 갈 거냐 아니면 통합할 거냐 이거부터 제가 정하겠다 대통령이 되면 그래야지 부울경도 뭔가 제대로 계획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국비를 만약 가덕도 신공항에 준다면 그러면 대구, 광주,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 우리는 뭐 민군 통합공항이라고 그러지만 이 공항 이전 사업도 당연히 같은 원칙과 기준으로 이거는 해야 된다.
부산, 울산, 경남 시도민들이나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나 광주, 전남 시도민들 좀 똑같은 국민들이다. 어느 한쪽은 전액 국비로 새 공항을 짓고 어느 한쪽은 있는 공항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가서 지어야 되면 그걸 어느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는 반드시 다음 정권 초반에 결론을 확실하게 내어서 광주든 대구든 부산이든 뭐 심지어 수원이든 똑같은 공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추진할 거다라는 것을 저는 대구에서도 말씀드리고 광주에 가서도 말씀드리고 저는 부산에 가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소는 어떻게 보면 공항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든 과제입니다. 얼마 전에 구미 당역을 방문했다가 거기 시민단체 오신 분들로부터 왜 지금 취수원 그쪽에서 물을 먹으면 안 되느냐, 왜 자꾸 위로 옮기려고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늘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구미 시민들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문댐 물을 방구대 암각화 그 울산 그것 때문에 그쪽에 이제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우문댐 물을 그 울산으로 보내는 거, 그 다음에 낙동강을 진짜 깨끗하게 해가지고 대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거는 저는 구미공단에 뭐 엄청난 환경 규제를 하더라도 저는 취수원을 옮긴다는 것 자체가 구미 시민들한테 엄청난 불신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구시장님이나 경북지사님한테 잘 이야기를 해서 대통령이 되면 이 문제를 환경과 안전한 수돗물과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충분한 공급과 또 구미에도 사람 사는 데니까 거기 공업용수나 식수나 이런 공급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결론을 꼭 내겠습니다. 어느 한쪽도 뭐 인구가 많고 적다고 해서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어느 한쪽도 자기들이 부당하게 비합리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그런 해법을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뭐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될 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아무리 썩고 부패했다 하더라도 이런 분이 성남시장이 되고 경기지사가 되고 또 지금 대통령 후보,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게 저는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윤석열 후보가 앞에 있으면 제가 눈을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어제 제가 부산에서 토론해서 그 이야기했습니다. 제주도 가서 본인은 2년 동안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다른 후보들, 저를 포함해서 다른 후보들은 후보가 되면 일주일만 털면 다 나오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까지 22년째 정치를 하면서 그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제가 그 자리에 비판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리스크는 저보고 당원들이 왜 윤석열 후보의 그 무슨 천공이냐 이런 거 가지고 정책 질문을 안 하고 왜 그런 거 하느냐고 저보고 많이 나무라집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순실 때문에 정권을 잊은 걸 잊었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 청와대를 드나들면서 대통령 눈과 귀를 가리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 주변에 최측근들하고 친해가지고 심지어 인사에도 개입을 하고 연설문도 고치고 그게 말이 되냐 대한민국 정부가 대통령이. 우리가 최순실 때문에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우리가 정권을 잃은 게 지금 불과 몇 년 전인데 지금 대통령의 판단, 의사결정 아니 그거는 당연히 공적인 시스템 안에서 청와대의 비서들하고 장관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국가 공무원들하고 같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정부고 정상적인 대통령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만약 윤석열 후보가 천공이다 무슨 정법 강이다 제가 들어보니까 황당하게 짝이었던데 만약 그런데 그 사람이 의존을 하고 그 부부가 그런데 굉장히 빠져있고 이러면 이거는 일반 시민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은 무당 찾아가서 구슬 해도 되고 점쟁이한테 가서 점도 봐도 되고 육수님 찾아가서 그럴 수 있다. 근데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된다 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나머지 본인의 고발 사주 문제나 이번에 그 징계하고 관련된
문제, 법원의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1심밖에 안 나왔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 부인과 장모의 경우에는 국민의 세금을 그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했다는 그걸로 1심에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3년형을 받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부인의 주가 조작까지 드러나면 본인과 처와 장모 이런 바로 이 가족들의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도 괜찮다는 건지 거기에 대한 저는 국민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의 강점이라고 보십니까? 약점이라고 보십니까? 부정이 차별되는. 저는 글쎄요, 저보고 자꾸 정책 전문가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국정에 대해서 저는 종합적으로 그동안 트레이닝을 많이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IMF 때까지는 그냥 단순히 경제만 봤는데 제가 2000년 2월에 여의도연구소장이 돼서 그때 3년 반 동안 여의도연구소장을 거의 초선 의원 되기 전이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경제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 눈을 많이 뜨게 되고요. 많이 배우게 되고 지역구 국회의원 4년을 저는 동구을에서 한 거를 정말 제가 정치적으로 제가 중구나 수성구나 이런 데서 안 하고 동구을에서 한 거를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동구을은 그 K2가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 K2가 워낙 시끄럽기 때문에 K2 주변에 시끄러운 아파트들은 시내 아파트들보다 훨씬 임대료가 싸고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동구을에서 만나서 주민들 악수를 해보면 반야월 시장에서 블루시장에서 악수를 해보면 이 손가락 이렇게 다쳐서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른데 시내 다른데 오면 그거를 못 느낍니다. 그만큼 어려운 분들이 많은 데에서 제가 정치를 해서 제가 보수 정당에 와서 복지에 대해서 제가 눈을 제대로 뜬 것도 사실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우리 홍준표 의원이면 다 했었겠지만 저는 그런 국정의 어떤 전반적인 데에서 늘 고민하고 겪고 그러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그러는 과정에서도 나라가 나아가야 될 큰 방향에 대한 그 방향 감각을 늘 좀 유지하는 그런 점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